말이란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일화가 많이 소개되곤 합니다. 옛날 박씨 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다. 하루는 한 양반이 백정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네 이놈 상기라,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다 내어주었다. 잠시 후 다른 양반이 찾아와 말하였다.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갖다 주게. 백정은 고기를 먼저 번 양반의 것보다 큼직하게 썰어 그 양반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을 보고 첫 번째 양반은 벌컥 화를 냈다. 예끼 못난 놈아, 어찌하여 저 양반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리도 작단 말이더냐. 그러자 백정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나이까. 양반은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 한마디와 상대방을 존중해준 말 한마디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 가지 일화가 더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이 있었다. 하루는 그 성당에서 자비를 하는 아이가 큰 실수를 하여 주일 미사에서 쓰일 포도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을 본 신부는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거치게 때리며 모진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멍청한 녀석, 어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성당에 나오지 말거라. 이 소녀는 훗날 장성하여 공산주의자가 되어 유고슬라비아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니 그가 바로 티토 대통령이다. 또 다른 성당에서 자비라는 소년이 똑같은 실수를 하였다. 하지만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울상인 소년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머주며 위로하였다.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훗날 이 소년은 자라서 자신을 용서한 신부의 말대로 훌륭한 성직자가 되었다고 한다. 용서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 사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일화로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말만 번지르게 한다고 용서를 구할 순 없고 말만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독이 되는 말버릇을 고치고 득이 되는 말습관을 가질 수 있는 4가지 발걸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 돋친 가시를 뽑는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기에 표현을 과장합니다. 자네는 왜 시간 낭비를 밥 먹듯이 하나? 제정신인가? 쓸모없는 인간이군. 감정을 앞세워 지나친 말들을 전달합니다. 이렇듯 과장된 말을 덧붙이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나 자네한테 거는 기대가 적지 않네. 반성하게. 과장된 말을 빼고 감정을 절제하고 담백하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반성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한 비유 또한 피해야 하는 말입니다. 비유를 활용하면 표현에 생동감을 주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만 부정적인 말에서 활용하면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전에 알려줬잖아. 이런 건 초등학생도 다 알겠다. 이거 완전 월급 도둑 아냐? 비유를 통해 말을 꺼내면 상상력이 발휘되어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초등학생이 안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도둑이 안 되기 위해 조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커져 원망과 원한으로 돌아옵니다. 전에도 알려준 것 같은데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이렇듯 비유의 표현을 빼고 지적해도 충분히 의사는 전달이 가능합니다. 말에 돋친 가시만 빼도 독이 되는 말을 득이 되는 말로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 속에 퍼진 독을 뺀다. 가시보다 없애기 힘든 것이 말 속에 독을 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비유나 과장의 표현은 없애기만 해도 충분하지만 독은 깊게 배어 부가적인 표현 없이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너가 먹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조미료 엄청 들어갔을걸? 지방도 많아서 살쪄. 분명히 화학조미료와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참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전달한다면 말한 사람의 좋은 의도조차도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호의해서 건넨 말이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맛있어? 이 옆 가게가 샐러드를 기가 막히게 잘한대. 다음에 같이 가볼래? 직설적인 표현이 옳을 때도 있고 우회적인 표현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실되게 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말해주고 상대를 위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됩니다. 세 번째, 말에 꿀을 바른다. 가시와 독을 없애서 부정적인 기운을 뺐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이나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봐, 내가 뭘 말하는지 몰라? 없어? 아 진짜.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이봐, 어이, 저기, 아저씨, 아가씨, 아줌마, 여보세요 등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을 아는 사람에게 쓴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훈아, 목마른데 마실 거 있나? 없어? 아쉽네.
부탁을 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안겨주어 상대방은 신뢰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직장과 같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탁하는 말로 상대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탁하는 말로 건네왔다면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겁니다. 거절할 때는 부탁할 때와 달리 더욱 꿀을 발라 대답하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야근이요? 알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거절이 부담스럽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된다고 답했지만 어떤 이유로 몇 시간 뒤에 못 도와준다고 답하면 상대와 본인도 당황스럽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내일까지 끝내야 하거든요. 김 대리에게 가능한지 물어볼까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답하면서 상대방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틀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정과 태도를 바꾼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은 35%의 언어와 65%의 비언어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의 가시와 독을 빼고 꿀을 발라도 표정이나 태도가 다르다면 의미가 절반도 전달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은 입처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만큼 그 힘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꾸짖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호감으로 다가온다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칭찬을 하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적재적소에 말과 함께 시선을 활용한다면 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선뿐만 아니라 표정 또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정이라 하면 무표정이나 웃는 표정을 떠올리지만 안타깝게도 웃을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나의 부탁이 거절되었을 때 난감한 표정이나 실망한 표정과 같이 평소에 잘 짓지 않는 표정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말과 태도, 표정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상처 줄 수 있고 상처받는 말을 들어서 감정과 관계가 상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말 습관으로 후회하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서, 독이 되는 말, 득이 되는 말을 통해 말 습관을 바꾸는 방법과 좋은 말 습관을 가질 수 있는 4단계를 통해 득이 되는 말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북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